안녕하세요. 하이힐스 라이프 조민경입니다. 요즘 밖에 나가서 걷기에 참 좋은 계절이죠. 하지만 걷고 싶어도 마음껏 못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서 걷는 방법부터 무릎, 발 등 통증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비법 알려주실 오늘의 건강 가이드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인천 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 허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요즘 걷기가 열풍이라고 할 만큼 걷는 분들 참 많으신데 네네.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게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바른 자세로 걷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걷기를 시행해도. 그래서 시선은 약 전방 10에서 20m 정도를 이렇게 응시하면서 걷고, 네. 그다음에 뒤꿈치부터 닿아가지고 뒷발이 몸을 이렇게 밀면서 나간다는 느낌으로 걷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무릎에 통증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무릎의 뭐 모양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엑스레이에서 하지의 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슬개 고래 모양, 그리고 뭐 나이, 그 다음에 스포츠 활동 유무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실 요인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잠깐 삐끗했는데 소염제나 아니면은 진통제를 먹어도 계속 재발을 하고 다시 통증 오고 그런 네. 경우에는 뭐 연골판 파열이라든지 아니면 연골 결손이라든지 연골 손상 아니면은 이제 인대 손상 이런 네.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난 다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무릎이 많이 부으면서 네. 아예 못 걸을 정도로 아프신 경우에는 통풍이 사실 무릎에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통틀어서 우리가 염증성 관절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나 하여튼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원인을 네. 다양하게 듣다 보니까 네. 그게 가만히 있어도 좀 무서운 것 같고 네네. 그런데 교수님 요새 그래서 무릎이 아프기도 전에 좀 예방 차원에서 콘드로이친, 네네. 보스웰리아 네, 이런 네. 것들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좀 유의미한 도움이 될까요? 콘드로이친 경우에는 이제 연골의 이제 구성 성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충해 준다는 의미로 이제 먹는 네. 거고, 보스웰리아 같은 경우에는 허브 계열이거든요. 허브. 네. 그래서 이제 항염증 작용을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무릎에서 그 관절염을 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 무릎의 관절 내에 있는 그런 염증인자들에 관한 거거든요. 이제 음.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가지고 네. 관절염의 진행이나 이런 걸 좀 늦춘다. 이제 네. 이런 이론으로 이제 네. 먹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완전히 그런 스터디들이나 아니면 논문 뭐 이렇게 네. 문헌들이 확 정립된 건 아니고 네. 그냥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체중 조절해라, 감량해라 이런 말 듣는 네. 분들 종종 계시거든요. 무릎은 체중에 일단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네. 이 한국에서는 오자다리가 많기 때문에 네. 오자다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제가 뭐 손으로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면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르게 하중이 분비돼야 되는데 네. 오자다리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한 디디더라도 군데만. 안쪽에만 이렇게 자극을 많이 느끼는 겁니다. 바깥쪽은 별로 일을 안 하고 있고 안쪽에만 하니까 네. 이게 사실은 몇 배 이상 더 하중이 부하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아까 네. 말씀드린 비만까지 겹쳐져 있다. 그러면은 하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그래서 무작정 처음부터 뭐 이제 네. 그런 관절염 소견이나 아니면 뭐 연골판 파열, 그 다음에 이제 연골 손상 이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수술적 네. 치료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네. 정말 중요한 게 사실은 체중 조절입니다. 그래서 체중만 조절돼도 네. 무릎 통증 굉장히 많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렇게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 무릎에 무리가 덜 가면서도 살을 뺄 수 있는 운동들 뭐가 있을까요? 아쿠아로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영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런 운동이 도움이 되고, 대퇴사두근 운동이 또 대표적입니다. 대퇴사두근은 네네. 뭘까요? 대퇴사두근은 여기 우리 허벅지 윗근육인데 네네. 누워서 그 다음에 이제 대퇴사두근을 위로 올려가지고 천천히 올리고 네. 그 다음에 내리고 완전히 또 땅에 닿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발을 위아래로 맞습니다. 편체로 네네. 이렇게. 네. 근력 향상 플러스 무릎 네. 관절의 유지에 도움이 되고요. 100세 시대잖아요. 점점 네.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네. 자기 무릎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교수님 요새 저주파 마사지 기계 이런 것 좀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이 마사지 그런 기계 같은 경우에는
근육 통증이나 이제 뭐 힘줄, 인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관절염이 애초부터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관절 구조물을 갖고 계신 그런 환자분들보다는 네. 그런 저주파 치료나 이런 게 효과가 좀 덜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도 100세 시대의 만수무강의 기본은 건강한 무릎이라고 설명드리거든요. 그래서 꼭 자기 무릎을 지키시고 100세까지 파이팅 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허준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